평택에서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평택은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단지가 있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신도시와 택지지구가 형성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은 아파트 가격도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큰 평택은 과거 화성이 발전했던 것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0년간 화성시 인구수는 54만 명에서 94만 명으로 40만 명이 늘고 아파트 가격도 분양가 대비 3배 이상 상승한 것처럼 평택도 인구수가 최근 10년간 약 14만 명이 늘었고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가격도 오를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와 과도한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그리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평택에서 가장 많이 오를 곳과 가장 좋은 지역이 될 곳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평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한마디로 경기도에 위치하지만 지방의 특징을 동시에 갖습니다. 서울까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남부에 있는 오산, 화성, 수원까지의 접근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서울까지 출퇴근이 힘들다는 점에서는 바로 아래에 있는 충남 천안, 아산과 같은 지방의 특성을 지니지만 경기도 남부 지역까지의 접근성은 괜찮다는 측면으로는 수도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서울 출퇴근이 어렵다면 그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갖고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점에서 생각하면 지방과 조금 더 가깝습니다.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현대모비스, LG전자를 비롯한 여러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서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산업단지 및 물류센터가 몰려 있고요. 결국 평택은 그 지역 내에 일자리가 많아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얻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자족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고 지방의 특징을 갖는 평택에는 신규 택지지구가 많습니다. 10년 전 평택과 현재의 평택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만큼 새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는데요. 고덕신도시를 비롯해서 수사벌지구, 영신지구, 동삭지구, 지제세교지구, 신촌지구, 수촌지구, 세교지구, 용죽지구, 용이지구,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포송지구, 현덕지구 등 수많은 택지지구와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택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준신축에서 신축급 아파트가 많다는 점입니다. 평택 아파트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도시가 빠르게 발전한다는 말도 되지만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또한 새로 만들어진 택지지구가 많기 때문에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대한 희소성도 줄어듭니다. 다른 지역을 예로 들면 천안과 같은 경우 대규모 택지지구는 불당신도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불당신도시와 같이 깔끔한 상권과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는데요. 천안의 다른 지역인 쌍용동이나 두정동, 천안역 근처와 같은 곳들은 인프라가 전부 오래되었고 아파트 또한 구축인데 반해 신불당만 모든 게 새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신도시 자체가 귀한 천안의 신불당은 희소성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아직까지도 가격 방어를 꽤 잘하고 있습니다. 반면 평택은 아까 보셨다시피 택지지구가 너무 많이 지어지고 이에 따라 신축급 아파트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생활 환경이나 신축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평택에 생긴 택지지구는 아직 성숙 단계가 아닌 곳이 많아서 학군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가 구축이 되어감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 중 가장 큰 요소가 학군입니다. 학군이 좋으면 학원가가 생기고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의 수요를 흡수합니다. 그렇게 학군이 좋은 곳은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 또한 오르게 되는데 평택의 신도시나 택지지구에는 아직 제대로 된 학군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어떻게 보면 각 지역별로 입지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나는데 생각보다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축 위주의 아파트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 신도시는 대장의 입지를 가집니다. 또한 구축 중에서도 학군이 좋은 어떤 동네가 있다면 그 동네가 대장의 입지를 가집니다. 하지만 평택은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과도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택 아파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택은 일자리가 많은 자족도시의 형태로 수도권이라기보다는 지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신축 아파트와 택지지구가 최근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직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평택에서 가장 많이 오를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오른다는 의미와 가장 비싸질 아파트의 의미는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장 비싸질 아파트는 말 그대로 절대 가격 자체가 높아질 아파트라는 뜻이고 가장 많이 오를 아파트는 지금 현재 가격 대비 많이 오를 아파트를 뜻합니다. 일단 평택에서 1급지라고 하면 두 군데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제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아파트가 있고 두 번째로는 2기 신도시 중 하나의 고덕신도시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비싸질 아파트부터 말해볼게요.
이 두 아파트 중 현재도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앞으로 5년 뒤까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지제역 근처의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입니다. 지제역에는 현재 SRT와 KTX 그리고 1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GTX A 노선과 C 노선이 평택 지제역에 연장이 됩니다. GTX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라고 한다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는 평택 지제역까지 도보 5분 거리로 초역세권에 위치한 유일한 아파트입니다. 평택에 신축 아파트가 많아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없지만 GTX 초역세권이라는 엄청난 희소성이 작용합니다. 또한 2022년식 신축 아파트이고 세대수도 2000세대의 대단지이며 초등학교까지 품고 있습니다. GTX A와 C가 들어오면 서울 강남에 있는 양지역, 삼성역, 수서역까지의 접근성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지역 근처의 더샵 센트럴시티는 현재도 33평 기준 8억 정도에 거래되며 평택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도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아파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도 지지역 근처의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GTX A와 C가 착공을 하고 개통을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미 KTX와 SRT가 있어서 서울역, 용산역, 수서역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택의 경우 수도권의 특징을 갖기보다는 지방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다른 수도권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라는 뜻은 현재 가격 대비 많이 오르는 거라고 했는데요. 현재 지지역 근처의 아파트가 저렴한 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평택에서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10년 정도 길게 놓고 봤을 때 저는 고덕신도시가 지지역 근처의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한 희소성의 측면이 있는데요. 지지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지지역 초역세권이라는 희소성으로 인해서 현재 가격이 더 비쌉니다. 만약 지지역까지 역세권 아파트가 많았다면 희소성은 사라지고 가격은 더 저렴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고덕신도시의 경우 오히려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본 가치 대비 현재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고덕신도시에 현재 완공된 일반 아파트가 13개 정도가 되고 분양을 완료한 아파트가 11개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양을 할 예정이고 공급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덕신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는 희소성이 없고 이로 인해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현재 고덕신도시 시범단지 중 하나인 자연엔자이 아파트는 33평 기준 6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은 지제역 역세권도 아닌 평택의 한 아파트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두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고덕 자연엔자이 아파트가 항상 더 비쌌지만 2023년 들어서는 거의 비슷한 가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장의 여파로 입지 서열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봐서는 고덕신도시의 아파트가 더 저평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투자를 한다면 같은 가격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인 고덕 자연엔자이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고덕신도시 아파트는 신도시 신축의 희소성을 잃어서 가격이 하락했고 더샵파크 아파트는 지지역까지 도보권은 아니지만 지지역의 호재를 받아서 가격이 버티고 있습니다. 또한 고덕신도시는 앞으로 도시가 완성이 되어감에 따라 인프라를 갖춰가고 학군도 생길 것입니다. 또한 고덕신도시에는 고등학교도 들어오지 않았고 상권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상가는 많은데 아직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상가 가격도 너무 비싸게 분양해서 공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년, 4년 뒤에는 점점 아파트도 들어오고 상가의 임대료도 낮아지면서 상권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제학교 등이 들어오면서 학군이 생겨나고 평택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되겠죠. 5년 뒤, 10년 뒤에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지만 현재 상황은 살기가 그리 좋지만은 않은 동네입니다. 오히려 급지가 더 낮은 수서벌이 현재는 살기에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덕신도시는 아직까지도 살기가 그리 좋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살기가 좋아지고 상권이 생기고 문화시설이 들어오고 학군이 좋아지면서 앞으로 평택에서 가장 많이 오를 동네가 될 것입니다. 현재 평택 고덕신도시 아파트의 가격은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택 내의 다른 신축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다른 2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아직 입주 물량이 많이 남았고 전세가율이 낮아서 투자금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평택에 실거주할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고덕신도시를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앞으로 오를 만한 아파트 투자에 대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평택에서 가장 비싸질 아파트는 지지역 근처의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오를 아파트는 현재 가격이 저렴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더 많은 고덕신도시의 대장급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